아파트에 살던 후배가 땅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하길래 덮어놓고 잘했다고 말해주긴 했지만 정작 어디다 집을 샀는지 동네 이름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 무심한 것도 일종의 버릇인가 보다. 내 노쇠 현상의 특징이 이름이나 숫자에 대한 현저한 기억력 감퇴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그런 것들은 아예 건성으로 듣게 된 게 버릇이 된 듯 싶다. 그 대신 어떻게 생긴 집이며 마당은 있는지, 방은 몇 개고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꽤 꼬치꼬치 알고 싶어 했다. 사실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는데, 나도 수년 전 오랜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단독으로 이사를 했다. 포장 이사라 힘들 일이 없었는데도 내 생애의 마지막 이사라고 스스로에게 되풀이 다짐을 했다. 힘이 안 들 줄 안 게 끝마치고 나니 오히려 녹초가 되었다. 내 머릿속에 힘드는 일이라고 붙박힌 일이 조금도 힘 안 들이고 돼가는 걸 보는 것이 그렇게 피곤했다. 땅집에 누운 첫날 밤 이상한 피로에 겹쳐 도대체 뭘 찾아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내가 저지른 일이 하도 한심하고 딱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름다운 전망, 상쾌한 공기, 조용한 환경, 적당한 고독. 그런 것들은 오랫동안 내가 꿈꾸던 것이 아니던가? 그 밖에 뭘 더 바랐을까? 온갖 편리한 기능이 구비되고 투자 가치가 보장된 아파트에 살면서 줄곧 이게 아닌데 싶었다면 이게 아닌 저것은 뭐였을까? 나만의 비밀스럽고 고요한 추억이 점점 안 중요해지다가 마침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텅 빈 느낌이 아파트 탓이 아니듯이 땅집은 그런 것을 저절로 품고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단독주택일수록 아파트의 구조와 기능을 그대로 본떠 불편한 점이 조금 더 없을 것 같지만 건물을 관리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집주인에게 달려있다. 수도꼭지 하나 갈아 낄 능력이 없는 위인이라는 사실을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실은 이사 온 첫날 밤의 불안 중 그게 가장 공포스러웠다. 다행히 마침 봄이었다. 다음날 아침 마당에 내려서자 예서 재서 흙을 뚫고 솟아오르는 여리고 예쁜 싹들이 보였고 그것들이 이 세상빛을 보길 참 잘했다고 저희끼리 좋아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건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였기에 내 안에서도 땅집에 이사 오길 잘했다는 화답이 샘솟는 듯한 느낌이 왔다. 예기치 않은 기쁨이요 위안이었다. 후배는 나보다 20년은 아래다. 실리와 편리를 둘 다 희생하고 얻은 게 기껏 봉숭아나 채송아 나무랭이라 해도 하나도 손해볼 것 없는 나이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 그런 조심스러운 의구심 때문에 도대체 당신은 뭘 찾아 먹으러 그 좋은 아파트 놔두고 땅집에 가려는 거야? 라는 난폭한 질문을 예비해 놓고 있는지도 몰랐다.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건 말건 후배는 예정대로 이사를 했고 낯선 동네의 새로운 풍경을 얘기해 주었다. 주로 점잖은 중산층들이 모여 사는 오래된 주택가라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대학이 가까워서 그런지 온종일 창밖만 내다보고 있어도 그 활기 때문에 심심한 줄 모른다고 했다. 대학 이름을 물었더니 성신여대라고 했다. 성신여대면 도남동에 있을 텐데 나는 좀 놀란 소리로 물었다. 그렇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동으로 나뉘어져 제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고 후배가 가르쳐준 건 새 이름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쪽 지리에 훤했다. 위치를 자세히 물어보니 성신여대와 성북경찰서 사이인 게 분명했다. 내 처녀적의 마지막 집도 성신여고와 성북경찰서 사이에 있었다. 내가 시집갈 무렵 친정집도 딴 동네로 이사를 가버려서 다시는 가볼 기회가 없었다. 기회가 있다고 해도 피했을 것이다. 나는 50년 전에 그 동네를 떠났다. 50년은 긴 세월이다. 도남동은 외진 동네가 아니다. 도심에서 멀지도 않다. 해화동 고개를 넘어 미아리, 기름동,
수유리로 통하는 대로를 거치는 일이 50년 동안에 어찌 한두 번만 있었겠는가. 그 길가에 내가 단골로 다니던 동도 극장이 없어진 것도 오래전이다. 그게 없어진 걸 안 것은 버스나 전차의 차창을 통해서였을 것이다. 나는 그게 있던 자리가 허전해 허리를 비틀고 고개가 아프게 뒤돌아 보았다. 그때 내가 안타깝게 배웅한 건 단지 극장 자리가 아니라 비 내리는 흑백 화면 속에 장 마레나 샤를 부하에였을 것이다. 그럼 후배가 이사간 건 한옥이란 말인가? 한 번 떠난 후 다시는 안 가봤기 때문에 오히려 생생하게 그 동네를 떠올릴 수가 있었다. 얌전하게 쪽진 노부인처럼 적당히 품위 있고 적당히 퇴락한 조선 기와집 동네를. 후배는 아니라고 반지하와 2층은 새를 놓을 수 있게 지은 최신식 2층 집이라고 했다. 그 동네도 한옥은 얼마 남아있지도 않거니와 남아있는 한옥도 조선 기와지붕만 겨우 남겨놓고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의상실 등으로 구조 변경을 한 집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대학이 들어섰으니까 주택가가 대학촌으로 변한 건 당연지사라 하겠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 게 그 자리에 그냥 있었던 적이 어디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서운하면서도 마음이 놓였다. 후배가 집 구경 오라고 나를 잡아주었다. 집수리와 마당 꾸미는 일 때문에 후배는 나에게 자주 전화할 일이 생겼고 그럴 때마다 나는 그가 묻는 말보다는 그 동네에 대해 이것저것 호기심을 나타내 보인 것을 어서 집들이 하라고 조르는 줄로 알아듣고 부담스럽게 여겼나 보다. 초대한 손님은 나 혼자였고 아직 수리가 깔끔하게 끝난 상태가 아니니 점심은 집 근처에서 사 먹고 집에서는 차나 마시자고 했기 때문이다. 그가 성신여대역까지 마중을 나와주었다. 어디쯤이라고 말만 해주면 찾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도 나와준 건 고마운 일이었다. 그를 따라간 동네는 내 머릿속에 입력된 그 옛날의 도남동이 아니었다. 가볍고 세련되고 없는 것 없고 활기가 넘치는 전형적인 대학촌이 거기 펼쳐져 있었다. 그 대학의 길지 않은 역사에 비해 활기가 부글부글 넘치지 않고 오히려 자제하려는 품격 같은 게 느껴지는 건 아주 드물게 눈에 띄는 거긴 하지만 모던하게 꾸민 쇼윈도 위로 고즈넉하게 내려앉은 조선 기와 지붕 때문인 듯도 싶었다. 내 기억은 조선 기와 지붕 그거라도 확실하게 거머쥐려고 허둥대고 있었다. 후배가 미리 답사까지 해보고 정했다는 음식은 해물탕집이었다. 그의 선택은 탁월했다. 기본적인 몇 가지 해물에다 각종 야채와 양념을 기호에 따라 집어넣어가면서 손수 끓여 먹을 수 있는 잡탕은 시원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다. 값도 적당했다. 값싸고 맛있고 풍성하기까지 하니 최고의 식사였다. 통유리로 된 창가 자리여서 노촌 카페 같은 기분이 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요샌 뭐든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여바란 듯이 하는 세상이니까. 저만치 3m로 성신여대의 높은 축대가 보였다. 내가 살던 도남동 집도 골목만 나오면 꼭 그만한 각도로 그만큼 떨어져서 성신여고를 바라볼 수 있었는데 그럼 내가 나의 옛 집터에서 점심을 먹었나? 기분이 이상해지려고 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후배는 그럼 자기 집으로 가기 전에 우선 내가 살던 집부터 찾아보자고 했다. 안감내만 찾으면 그 집을 쉽게 찾을 줄 알았다. 성북동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삼성교, 도남교를 거쳐 우리 동네 앞을 흐르던 개천을 우리는 그때 안감내라고 불렀다. 안감내는 수량이 풍부하고 맑아서 동네 사람들은 큰 빨래만 생기면 그리로 들고 나갔다. 개천과 나란히 난 천변길은 인도와 차도가 따로 있을 정도로 너른 한 길이고 개천 쪽으로는 수양보들이 늘어져 있어 차가 많지 않은 당시에는 타 동네 사람들까지 일부러 산책을 올 정도로 한적하고 낭만적인 길이었다.
내 머릿속 지도의 한가운데를 대동맥처럼 관통하던 안감내는 찾아지지 않았다. 그게 안 보이는데 무슨 수로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한단 말인가. 안감내가 복귀됐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복귀됐더라도 개천과 천변길을 합치면 8차선 넓이쯤은 되는 대로로 남아 있어야 했다. 80년대 초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가서 세인강을 보고 에게게 그 유명한 세인강이 겨우 안감내만 하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 기억 속의 안감내는 개천치고는 넓은 시냇물이었다. 집만 나서면 개천 건너로 곧바로 성북경찰서의 음흉한 뒷모습과 거기 속한 너른 마당이 바라다 보였다. 그만한 거리감 없이 우리 식구가 거기서 허구한 날 그 건물을 바라보며 살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동네에 그렇게 넓은 이면 도로는 없었다. 복개된 개천짜리 다음으로 표적이 될 만한 건 성북경찰서였다. 그건 금방 찾을 수 있었다. 내가 찾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맴돌던 지점에서 후배가 조기라고 손가락질해 보여주었다. 그제서야 내가 천주교회와 신선탕 중간 지점에 서 있다는 걸 알았다. 나의 옛집은 바로 신선탕 뒷골목에 있었고 그 남자네 집은 천주교당 뒤쪽에 있었다. 천주교당도 신선탕도 천변길에 있었다. 교회는 증축을 했는지 개축을 했는지 그 자리에 있으되 외양은 많이 바뀌고 커져 있었지만 목욕탕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이름까지 그대로였다. 세상에 50년 전 그 목욕탕이 그대로 남아있다니. 50년이면 목욕탕이 온천이나 사우나나 찜질방으로 변하고도 남을 시간이 아닌가. 나는 그놈의 목욕탕 때문에 그 넓지 않은 이면도로가 안감내를 복귀한 길이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었다. 내 머릿속 지도의 거리는 실제하는 거리가 아니라 다만 확보하고 싶은 거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신선탕 뒷골목에 옛 조선 기와집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 일대에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서 정확히 집터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후배네 집에 가서 집 구경도 하고 차도 마셨다. 넓지는 않지만 마당도 있었다. 전 주인이 가꾸지 않아 공터처럼 버려져 있어 후배는 아마 거기에 반했을 것이다. 지대가 높은 편이어서 동네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 남자네 집은 어디쯤일까? 후배는 내년 봄 마당에다 이것저것 나무들을 심을 계획으로 들떠 있었다. 소나무, 후박나무, 왕벚꽃, 영산홍에서 체리나무, 앵두나무, 대추나무 등 유실수로 옮겨가다가 작약, 모란, 창포 등 숲근초까지 손바닥만한 마당을 놓고 한없이 가지수를 늘려가는 후배를 바라보면서 나는 딴 생각을 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자꾸만 그 남자네 집은 남아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였다.